안녕하세요, 이반 친구들. 오늘 디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소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1보다 작은 소수와 1보다 큰 소수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보다 작은 소수의 경우는 분수의 곱셈, 즉 분수법으로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있었고, 두 번째, 소수점 이동법. 즉, 여러분들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한 후에 이것을 소수점을 이동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보다 큰 소수의 경우는 1보다 작은 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수의 곱셈, 즉 소수를 분수로 나누어서 끼리끼리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연수로 먼저 곱셈을 한 후 소수점을 이동하는, 여기서 점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수점 한 칸을 이동하는 소수점 이동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는 부분은 2차 시, 3차 시, 4차 시, 5차 시를 지나 6차 시 소수 곱하기 소수, 소수 곱하기 소수 2를 하는 총 2차 시 분량입니다. 그래서 스승님 현재 7분과 7분 총 14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는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 계산과 1보다 큰 소수끼리의 곱셈 계산이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 계산이기 때문에 값이 처음의 값보다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1보다 큰 소수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처음의 그 값보다 계산 결과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디딤 수업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뾰로롱.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 계산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자연수의 곱셈,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한다 해서 분수법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스승님 이름을 지어주기를 소수점 이동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세 번째로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이거는 스승님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겠냐면 세로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로셈법.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법은 잘 알 겁니다. 소수를 어떻게 고치죠? 분수로 고치고 뒤에 있는 소수도 분수로 고쳐서 끼리끼리 계산법에 의해서 아래 위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해서 나온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미 앞 시간에 한번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점 이동법입니다. 자연수를 곱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그럼 72가 나오겠죠. 그런데 0.8, 0.9이기 때문에 원래 10분의 1배, 10분의 1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100분의 1만큼 소수점을 이동시키는 것. 즉 72에서 소수점을 100분의 1배만큼 앞으로 이동시켜주면 0.72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로셈법으로 8 곱하기 9를 이렇게 세로셈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 소수점 이 원래대로 이동하겠죠. 뒤로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그래서 총 두 칸 이동합니다.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짓고 0을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스승님은 세로셈법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겠습니다. 사실 자연수 소수점 이동법과 세 번째 세로셈 방법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세로셈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숫자가 커질 경우,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일 때 좀 자주 사용하죠. 위에는 자연수 곱셈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숫자가 커졌을 경우 좀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 1보다 큰 소수끼리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값은 처음보다 더 커집니다. 분수의 곱셈법으로 하는 분수법.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무슨 방법이죠? 그렇죠. 소수점 이동법. 마지막으로 소수의 크기를 생각해서 계산한다고는 하지만 스승님은 이것을 이름을 세로셈법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각각의 설명은 이미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분수법은 분수를 어떻게 고치죠? 미안합니다. 분수법은 소수를 분수로 고치고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끼리끼리 계산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소수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연수의 곱셈을 하는 소수점 이동법은 자연수 부분만 이렇게 곱해서 10분의 1배, 왜? 원래 1.5였기 때문이죠. 10분의 1배, 10분의 1배 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180에서 100분의 1만큼 소수점을 두 칸 이동해 주는 방법. 마지막 세로셈법은 세로셈으로 여러분 15 곱하기 12를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한 후에 소수점이 이동한 개수만큼 어떻게 하죠? 지금 위에 얘는 지금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이동했고 한 칸 이동했으니까 두 칸을 이동해야 됩니다.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해서 나타내는 방법인 세로셈법이 있습니다.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두 개 다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공책에 정리해서 오시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문제는 총 4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이번에 좀 새롭게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서 기호를 쓰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은 숫자인데 소수점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억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죠? 그냥 1.83 곱하기 2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183 곱하기 2, 183 곱하기 2에 100분의 1배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어떻게 하느냐? 소수점을 여러분들 거꾸로 뒤로 두 칸 이동시키면 1.83 곱하기 2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에 거와 지금 계산해 보지 않아도 똑같겠죠? 당연히 같습니다. 디귿은 18.3 곱하기 2의 10배라고 했습니다. 10배이기 때문에 18.3 곱하기 2에 10배를 하게 되면 소수점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뒤로 한 칸 이동합니다. 10배이기 때문에 그럼 이 뜻은 183 곱하기 2와 같습니다.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해 보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2 곱하기 1과 100분의 83이기 때문에 소수로 고치면 1.83이 됩니다. 위에 있는 1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식과 서로 같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히 디귿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한 결과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퀴즈를 적어 주시고 수업이 끝난 후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는 1보다 작은 소수, 1보다 큰 소수가 있었으며 둘 다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법, 두 번째는 소수점 이동법,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로셈법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디딤 수업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5학년 2반 친구들 스승님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수업 시간에 만나요. 뾰로롱.